자,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 오늘 하이라이트. 이번 6월 달에 당연히 15분 문제로 이 문제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죠? 아니면 다른 문항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5분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나오겠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뭐야? 뭐를 기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수열. 등차든 등비든 무슨 수열이든.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쭉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1, 3, 5, 7, 9, 11 해서 이렇게 나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했을 때의 맹점은 뭐냐면 이 다음에 뭔지에 대해서 저번에 몇 가지 예를 들어줬죠, 그죠? 더 이상 안 써주면은 여기에 뭐가 나올지가 충분히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딱 맞추고 나머지는 13일 것 같지만 13이 안 나오는 일반항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수능 시험에서는 요렇게만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수열인지 일반항을 주게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수열을 나타내는 방식, 일단 나열하는 방식이 있고요. 나열. 이게 나열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AN은 2n-1 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뭐를 주어진 거야? 그렇지, 일반항. 두 번째 방식은 그래서 일반항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명확하겠지. A는 얼마다 이러면 가장 간단하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하는 게 나열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있고 일반항을 줘서 정의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요거 말고도 제3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뒤에 보면 수학적 귀납법이 있죠. 이름이 비슷하지? 맞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하기 때문에 그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첫 장을 일단 주는 거야. 첫 장 얼마예요? 1. 방식을 잘 보세요. 방식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뭔지. 일단 첫 장을 줍니다. 첫 장을 줘요. 띵 주고. 그 다음에 뭘 주냐면은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식을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2를 더하면 얘가 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관계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는 첫째 항. 근데 굳이 첫째 항은 아니어도 돼요. 중간에 있는 항이어도 되는데 일단은 초항과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웃한 항끼리의 관계식을 뭐라고 할까? 이걸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오늘 시민교육대 얘기했던 도미노와 같은 겁니다. 도미노가 쭉 세워져 있는 게 점화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거를 톡 건드리는 게 뭐냐면 첫째 항입니다. 그래서 첫 장을 톡 건드리는 순간 몇 장을 알게 돼요. 이 관계식에서 두 번째 항을 알게 돼요. 두 번째 항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또 점화식에서 뭘 알게 돼? 그 다음 항을 알게 되고요. 이 그 다음 항을 알게 되는 순간 또 그 다음 항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적으로 알게 돼서 모든 수열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저번에 혹시 여러분들 내가 자연수 정의하는 거 한번 얘기했던 거 있지 않나? 1 플러스 1은 2라는 거 증명하면서 기억이 안 나나요? 그래서 자연수 정의할 때 페아노 공리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군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수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깨물었다. 자연수가 몇 개 있어? 무한히 많잖아. 그래서 자연수를 모조리 다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첫 장을 먼저 정의해요. 자연수의 첫 번째 항은 뭐라고 정의해? 1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항은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원래 항에다가 1을 더한 게 그 다음에 자연수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 다음은 2가 되고 2 다음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의가 무한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귀납적인 정의입니다. 나중에 수학적 귀납법도 동일하게 그렇게 증명하는 거죠. 자, 요 증명 이해됩니까? 이 정의 이해돼요? 첫째 항을 주고 이웃에 있는 관계식을 주게 되면 도미노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도미노를 세우는 게 다 세운 게 점화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장을 툭 건드리는 게 첫 장을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첫 장을 주기만 한다면 이 점화식 관계식에 의해서 즉 도미노 세워진 거에 의해서 끝까지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됐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는 수능의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자 일단 이걸 알게 됐어. 이게 뭐냐면 요렇게 정의한 것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셔야죠. 당연히 그죠? 귀납적 정의가 뭐냐? 그럼 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첫 장을 주고 이오토에 있는 관계식을 줘가지고 첫 장부터 마지막 항까지 계속 이렇게 정의하는 이런 형태를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죠.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수열이 딱 두 개잖아. 어떤 거?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에서 이 점화식을 딱 보고 이 점화식은 등차수열 왜 등비수열이 나와? 등차수열부터 나와야지. 근데 이 점화식을 딱 보면 얘가 무슨 수열인지 알 수도 있죠. 우리가 배웠던 등차나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저것만 딱 봐도 등비수열인지 등차수열인지 알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은 자 등차수열 봅시다. 어떤 게 있으면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등차수열의 점화식이야. 예를 들면 정의를 생각하면 돼. 원래 등차수열의 정의가 뭐였죠? 뭔가를 더해서 그만큼 되는 arithmetic progression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에 쓴 정의가 뭐였어요? A에 n 플러스 1은 뭐라고 해? ANN 플러스 D. 요런 식이 있으면 얘는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는 말을 안 줘요. 문제에서. 안 주는데 관계식이 요런 점화식이 딱 나왔다.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얘는? 등차수열이라고 바로 단정 찍고 해도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등차수열. 차가 동일하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n이 뭐랑 똑같을 수 있어요? A의 n 더하기 2 마이너스 AN과 똑같을 수 있는 거지. 다른 항을 적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뺀 게 여기서 요거 뺀 거랑 똑같아. 딴 거 해도 돼요, 당연히. 항이 더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요런 관계식이 있으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수열이라고요. 이런 형태도 내신에서는 많이 나와요, 보면. 딱 보자마자 이게 뭐지? 이거 딱 보자마자 뭐야? 차가 똑같잖아. 미안, n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거? 등차 중앙이지 뭐. A의 n 플러스 A의 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는 뭐라고? 2의 AN 플러스 1. 등차 중앙 얘기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등차수를 적어줬을 때 1번 정의, 2번 정의, 그 다음에 3번이 등차 중앙이었잖아.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있었잖아요. n에 관계된 식이. 요 식 세 개가 전부 다 뭐냐면 그때 얘기했을 텐데 이게 바로 그 세 개의 식이 등차수열을 표현하는 점화식이라고 그때 얘기했을 거야 아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등차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등비수열의 점화식 한번 불러줄래? 뭐겠어요? 첫 번째 뭐겠어요? GP, Geometric Progression이니까 A의 n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면 돼요? AN에다가 뭐라고?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고 두 번째, 요 동일하게 생각해봐. 어떻게 돼? A의 일반적 모든 AN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AN분의 A 몇 분 남았어? 몇 분이야 지금? 25분? 5분 만에 끝내겠네. 보자. 일단은 이런 거죠. 뭐 A의 n 플러스 1 여기 A의 n 요거랑 뭐가 똑같다는 거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뭐야?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요게 똑같다 그러면 이거 뭐야? B가 똑같은 거잖아. 맞죠? 이런 표현이 있으면 또 등비수열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등비중앙 얘기하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어? A의 n의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돼? A의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더라도 얘도 등비중앙을 나타내는 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얘를 사실 정리하면 얘가 되죠 사실은. 보시면 그래서 얘 증명할 때 얘도 증명했잖아. 보시면 그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등차나 등비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 그랬잖아. 그 저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등차나 등비라고 바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시작. 됐어요? 지금 죽어가려고 그런다. 자, 그럼 봐봐. 거기는 문제를 잠깐 볼게. 예제 4번 한번 볼래요? 요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여기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 4번 볼게요. 문제는 풀지 않고 그냥 정화식만 따져보겠습니다. 봐봐. 모든 자연수 n에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한데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an의 제곱은 4의 an의 a의 n 플러스 1 요걸 성립한대요.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요거 뭐야? 똑같이 함수로 보셔도 되는 거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오늘 뭐 잘못 적었나? 이쪽 맞죠? 그죠? an과 an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x라고 생각하고 얘를 y라고 생각을 해. 그냥. 만약 문자가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해볼게.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에 요거 여기로 넘어와. 마이너스 4의 a의 n에 a의 n 플러스 1에 플러스 4의 an의 제곱입니다. 제곱입니다. 이게 0이에요. 뭐 닮았어요 보니까? 인수분해 되잖아. 맞죠? 인수분해 되죠? 이게 x하고 y라고 생각하면 이게 xy인 거고 이게 2고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a의 n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의 an의 2an입니까? 마이너스 2an의 제곱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요게 안 되면 지금 그 전에 수학이 좀 부족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이전의 수학이 부족한 거죠.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 그지? 우리 중3 때도 했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0 되는 지점 바로 뭐야? 얘가 a는 무조건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 제곱이 무조건 0 되는 지점은 다 바로 뭐가 0 되면 돼요? 요란에 있는 게 0 되면 되니까 a의 n 플러스 1은 뭐가 돼? 2an이 되는 거야. 무슨 수열이야? 딱 보자마자. 등비수열. 그럼 an은 그 등비수열로 놓고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거나 8번 볼래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바로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딘가 숨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어떤 수학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도록 하기도 한다는 거죠. 유제 8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거기 있는 수열 이렇게 나와요. 요것만 적어볼게. 딴 거 말고 이것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를 성립하나 그러냐면은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하나는 뭐냐면 an, sn 그리고 하나는 a의 n 플러스 1, s의 n 플러스 1 그죠? 요 놈 지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랍니다.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그대로 적어봐. 요거 마이너스 요거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맞나요? 맞아? 대답 좀 해줘. 요거 마이너스 요거 뭐야? s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요게 얼마라고요? 3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하는 순간 얘가 딱 얼마예요? 얘가 뭐야? a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얘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크로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은 3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 요거 곱하고요. 는 요거 이렇게 곱하면 a의 n 플러스 1이 되고 요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고 계산하면은 2a의 n 플러스 1은 3an이 되고 따라서 an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2분의 3의 a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럼 얘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됐나? 됐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예제 5번하고 유제 10번은 별표를 쳐두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냥 기납적으로 추론하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15번 같은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건 한번 풀어보시고 10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10번만. 자, 볼래요? 이 문제는 나중에 연습용으로 괜찮습니다. 뭐 딱히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쉽지도 않고 괜찮아요. 지금 막 졸음을 쫓아내기 정말 힘들죠, 그죠? 맞아요. 졸음은 참. 자, 그래도 이제 마지막 10분 남았으니까 옆에 친구 한번 껴주시고 10분만 집중해 봅시다. 10분만 집중을 해봅시다. 자, 이 문제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게 아마 주관식, 지금 주관식인가? 야, 대부분 이거 처음에 맞춘 사람. 오, 바로 맞췄어요? 나는 틀렸는데.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못 본 거야. 그래서 솔직히 나는 틀렸습니다. 쌤이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주관식으로 실제 수능에 나오면, 실제로 틀릴 수, 이런 건 진짜 뭐 매력적인 오답, 이런 거 그냥 없이도 충분히 쉽게 틀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들을 잘 보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자연수, 정수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체크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만 하면 특히 주관식은 바로 틀려버릴 수 있는 거죠. 볼래요? A1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조건 줬어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는 거는 이 점화식을 통해서 이 수열이 무슨 수열임을 알아내는 겁니다.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T든 아니면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돼? 이 1 마이너스 됩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 또는 얼마? 1이 된다는 거잖아.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싸! 이게 뭐야? 공차잖아. 그럼 이런 표현이 있자마자 이는 무슨 수열이라면 알 수 있어? 등차 수열이면 알 수 있다고요. 맞죠? 등차 수열이면 알 수 있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2씩 계속 커지느냐, 1씩 줄어드느냐, 이건 거잖아. 그럼 최대값을 구한다 해봐요. 이게 SN이잖아, 결국. SN이야. S20이야. 20까지 더하는데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2여야 돼? 2여야 돼. 이 둘 중에 하나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 순간마다 이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야. 이 수열의 의미가 이런 거야. 2 혹은 마이너스 1이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에서 둘째 항 갈 때는 2를 더했다가 둘째 항에서 셋째 항 갈 때는 1을 빼도 되는 거야. 이게 한 가지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매 선택의 순간마다 뭐면 돼? 공차가 요 둘 중에 하나면은 요 수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가 따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맞죠? 공차가 하나로 정해지면 무조건 등차 수열일 건데 얘는 공차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씩 커졌다가 2씩 커지고 2씩 커지고 2씩 커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커지고 2 커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여러 번 반복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에 11, A에 12가 굉장히 다양한 숫자가 나올 거잖아. 이해돼요? 이 수열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20까지 더했을 때 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공차가 20 계속 커지면 그게 제일 커지지 않겠어? 맞지? 그러면은 당연히 S20이 제일 클 때를 라지 M이라고 했는데 라지 M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전부 다 합공식을 쓰면 되는 거지. 어떻게 돼요? 2분의 항의 수는 20개일 거고요. 초항 뭐겠어요? 초항이 4지. 4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20 계속 커졌을 때의 AN을 생각한다면 AN은 뭐겠어요? 2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나요? 맞죠? 이런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40이지. 그럼 마랑이 얼마예요? 42.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게 얼마입니까? 400. 이게 460이 됩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닌가? 46 맞는데? 460 맞죠? 맞고. 그럼 스몰 m은 어떻게 되냐? 제일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씩 계속 작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쌤이 틀렸던 건 뭐냐면 계속 마이너스 1씩 작아지는 AN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제일 작을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에 1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합공식을 써가지고 틀린 거죠. 선생님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항이 무슨 수다? 자연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 4부터 시작하는 거야. 4부터. 어쨌든 작아지려면 계속 작아져야 될 거잖아. 그럼 4부터 작아지려면 2로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돼? 일찍 작아져야 되겠지. 그럼 첫 장이 일단 요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첫 장이 4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3, 2, 1이요. 그다음 0이 안 된단 말이야. 0이 안 되면은 1이 안 작아지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2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커지면 뭐예요? 3이죠. 그럼 여기 또 하나씩 또 계속 작아지는 거야. 또 3이 되고 2, 1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 가면 돼? 20개까지 가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미 여기서 4, 3, 2, 1, 3, 2, 1, 3, 1 이게 10개지. 맞죠? 여기 몇 개씩 있겠어요? 3, 2, 1, 3, 2, 1, 3, 2, 1 그리고 3, 2, 1이 몇 개 있겠어요? 하나, 둘, 세 개 될 거 3, 2, 1, 3, 2, 1, 3, 2, 1, 4 이렇게 될 거잖아. 맞죠?
3, 1, 3, 1, 3, 1, 3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 3, 1이 6이잖아.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6에다가 더하기 뭐야? 4가 2개 있으니까 8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44가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460에다가 44를 더한 게 요놈의 값이 되겠죠. 뭐 504입니까? 됐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고요. 더하기 7입니까? 왜? 어머. 오케이. 쏘리. 그럼 얘가 43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제 수학적 기납법 하나만 남았는데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 원래 옛날에 수능에는 빈칸 채우는 추론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납법 보시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쌤이 나는 알고 있다 그럼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잘 모르겠고 조금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쌤이 링크를 올려줄 테니까 앞부분만 들으셔도 돼요. 증명하는 것까지 안 하셔도 되고 앞부분의 원리만 들으시고 끝나셔도 돼요. 이제 옛날에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지만 지금은 그 빈칸 추론 문제에 수학적 기납법이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아마 이제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재료가 떨어지기도 하고 워낙 이게 답을 내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수학적 기납법은. 그래서 다른 재료로 쓰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가 더 이상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수학적 기납법 문제도 따로 안 풀게요. 알겠죠? 공개적으로는 안 풀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푸셔도 됩니다.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수리 논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증명이다. 이러면 수능에서 나오긴 힘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리 논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능만 볼 거다 이러면은 굳이 수능만 볼 거다 그러면은 쌤이 얘기한 링크를 들어가서 앞부분의 원리만 들으시고 끊으셔도 되고요. 좀 더 궁금하다 하면 뒤에 쭉 다 보셔도 그 영상에 있는 거 다 들으시면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깊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거든요. 거기는 주어진 몇 개 문제만 증명할 수 있으면 모든 게 끝나요. 아시겠죠?